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열전 김갑수입니다. 각종 여행을 통해서 또 영화나 소설을 통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요. 우리 각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어떤 상념들, 어떤 자기만의 관심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서구 문명의 중심이기도 하고 인류의 젖줄이기도 하고 로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유럽 여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오드리 헵번 나오는 로마의 휴일, 그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익숙한 도시의 모습일 겁니다. 글쎄요, 로마라는 도시의 위엄, 장중함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이 전공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이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특히 물과 관련해서 도시 설계상의 여러 이 강점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의 도시라고도 하고 또 영원한 도시 이런 별칭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물에 의해서 구축되고 이 물이 도시민들의 삶을 바꾸어 나왔다. 오늘 그 점에 착안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로마가 만들어지는데 물은 어떤 작용을 했고 또 로마인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였는지, 로마인들의 삶에 관한 좀 깊이 있는 천착,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로마와 관련된 많은 연구자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로마사 속에 있었던 그 물의 문제, 이 부분에 좀 집중한 학자를 찾게 됐습니다. 마침 그 분야에 관련한 논문을 쓰시는 분이 있군요. 김칠성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오노 나나미 덕에 우리는 로마 하면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게 잘 알게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시오노 나나미 관점을 또 비판하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생님. 예, 그래서들 관심도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비전공자들은 관광지 정도로나 생각을 합니다만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젖줄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모시게 된 동기입니다만 로마의 물이 어떻게 이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물 관리 문제, 구조의 문제,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 말이죠. 제일 먼저는 그 관심의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로마사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고대 로마에 있어서 물을 연구하게 된 것은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자원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첫째가 식량 자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료 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원 문제는 지금 웬만큼 해결되는 경향이 있지만 세 번째 물 자원이 새롭게 부각을 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자원이 21세기의 중요한 문제로 뜨기 때문에 그 물 자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상수도 문제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로마라는 나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구 문명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에 모태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강대한 로마를 만든 원천이라고 그럴까, 에너지라고 그럴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얘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는 일단 기술면에 있어서는 에뚜루리라고 하는 민족에 뒤치고,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에 뒤치고, 그 다음에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보다 뒤친데 어떻게 로마가 강대국으로 변했을까?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는 로마의 마인드 자체가 개방성을 띄었다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합리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사회 시스템을 조직화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딱 떨어지는 답변을 주셔갖고 그 얘기를 왜 둬야 되겠습니다. 예. 로마가 어째서 강대국이 됐느냐. 모든 좋은 조건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약점이 예. 많음에도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뭐 기업을 일군다든지 예.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분들 보면 꼭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자기 약점도 잘 이제 선용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되죠. 저도 한 2번 갔거든요. 예. 그런데 제 감흥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정신이 없어갖고 예. 뭐가 뭔지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마치 현란한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소박한 곳에 가면 그 중에 눈에 띄는 곳이 이렇게 하고 인상에 남는데 예. 뭐 로마는 전부가 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예, 그렇죠. 예. 어떤 감회를 느끼세요? 제가 특히 이제 전공과 더불어서 로마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로마는 과거와 현재가 잘 조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실례로서 로마에는 지하철이 A, B가 있고 지금 C가 건설되고 있는데 로마는 세계적인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예. 근데 이 이탈리아가 왜 그 지하철을 지금 2개 하고 3개까지 건설하고 있느냐? 이것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로마는 과거와 현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를 보려면 1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인 로마 여행의 대표적인 여행기를 남겼던 분이 이제 그 괴테인데 이 괴테가 이탈리 여행기라는 예. 책에서 보면은 괴테 이탈리아 그렇죠. 기행이라는 예, 제목으로 그렇죠. 아주 기행, 베스트셀러가 예. 됐었죠. 예. 그 여행기가 참 저한테는 인상이 있었고요. 그 인상기에 보면은 로마가 제2의 학교다.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은 열정에 뭐 사로잡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로마를 제 전공과 더불어서 자주 가보려고 알고 있고 나름대로 못 가면은 다른 것이라도 보면서 계속 로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가 이제 물의 도시다. 이건 뭐 제가 명명한 게 아니고 그 용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라틴어로 뭐라고? 아니 그러죠? 라틴어라기보다는 지금 이태리 말로 라시테 델라쿠아라고 합니다. 아쿠아가 이제 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시테 델라쿠아. 예, 그렇습니다. 물의 도시. 예. 그러니까 로마하고 물이 그만큼 이제 연관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예. 그 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고요? 예. 또 그 물을 공급하는 방법, 지형 뭐 등등등등. 이 로마는 애초부터 물이 풍부한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는 지정학적으로 그 이태리를 횡단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태백산맥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태백산맥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아페니노 산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아페니노 산맥의 물이 일부가 로마로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이런 지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맥이 그쪽으로 일단은 통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페니노 산맥에서 또 기원하고 있는 그 티베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가 7개 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의 지형의 그 골짜기에 위치하면 7개의 지형 속에서 있어서 그 물이 수맥이 이쪽으로 흘러드는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물은 정말 예, 뭐 그렇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그 물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치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 시인 플로페르티우스라는 분이 예. 도시 전체가 물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울려 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사실 물난리를 맨날 겪는 곳이었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부드러운 물의 흐름으로 뭐 어쨌다든지 이게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7개 언덕으로 돼 있어서 비만 조금만 오면은 그 7개 언덕의 골짜기에 습지로 변해가지고 이 습지를 그 개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일단 물 관리를 물을 공급하기에 앞서가지고 물을 빼내는 작업, 배수 작업을 먼저 하면서 하수구를 먼저 만들고 로마가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인의 말씀은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이제 그 로마의 물관리 체계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제 로마 사람들은 물 관리를 그렇게 다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했었군요. 로마 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막 붙여서 신화 얘기할 때 하듯이 이렇게 뭔가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하고 로마는 물의 관점도 달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역사나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고 상호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가 분명히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정신 세계나 과학 세계에서 로마가 다시 점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로마의 상수도 시설은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에뚜루리아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고 조그만 뭐 수로 같은 것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도시 중심으로 크게 되고 있고 도시 로마가 기원전으로 해서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거든요. 예. 지금 말하면 서울 인구 한 1000만 정도 되는 같은 예. 인구가 그래서 되는데요. 2000년 전에 그렇죠. 100만이 모여 그렇습니다, 살았다. 선생님.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 로마는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BC 기원전 300년 전으로 해서부터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수도 시설을 들여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반면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조금만 수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케일이 그러니까 로마가 일단 컸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도시 단위로 예, 크게 그렇습니다, 크게. 선생님. 인문 사상을 농축한 인문어가 모여 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도시.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도시에 서면 앞이 캄캄하다. 이곳저곳에 놓인 건물들이 사람을 압도한다. 도시에 서면 어지럽다. 여기저기 휘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몰라본다. 도시에 서면 불행하다. 내가 없고 그가 있다. 그가 없고 아무개시가 있다. 그래도 나는 도시를 떠나지 못한다. 도시를 이룬 실핏줄 같은 길들은 사람의 혈맥을 닮았다. 도시에 놓인 신호등 같은 불빛들은 사람의 그리움을 닮았다. 도시에 자리한 둥근 광장은 사람의 심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도시에 있다. 아니, 나는 도시다. 내 안에 내가 서본다. 날 압도하고 내가 어지러운 이유는 바로 나. 오늘의 인문어집 도시. 내 안에 자리한 날 닮은 공간. 긴 시간 동안 결국 생명을 얻고만 유기체. 이 로마라는 도시로서의 로마가 뭐 도시의 인프라라는 건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도로도 그렇습니다. 있을 예, 것이고, 예, 뭐 예.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 구축의 기본 얼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용성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로마법이고 하나는 로마 건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로마법은 제가 모르니까 놔두고요. 네, 로마 건축에 있어서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도로,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있죠. 도로, 네,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로마 그 도시 인프라 기반 시설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 상수도야 뭐 어떤 나라든 다 했겠지만 사실 하수도의 관념은 근대에 와서 구축이 됐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감염으로 옛날에 이 인구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앞선 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훨씬 뭐 2000년을 앞서갖고 상하수도를 완비하고 또 각종 건축물들 지금 봐도 대단하고 그런 도시인데 말이죠. 상하수도 특히 우리 로마 하면 이제 귀족들 목욕하는 예, 예. 그런 장면들 또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예, 이런 거 선생님. 생각나는데 로마 이 도시민으로서의 삶이 상당히 풍요로웠겠습니다. 물을 어떻게 즐겼나요, 로마 사람들은?
근데 공통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 그 로마의 대중목욕탕이라, 그러니까 공중목욕탕, 예. 뭐 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욕장이 한 뭐 제가 한 300개, 400개 정도 제가 300, 정확하게 400개. 제가 예. 정확하게 지금 네, 그 정도 만들어졌고, 로마 황제나 귀족들은 그 로마 목욕탕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시사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힘을 과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목욕탕은 무료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보통 시민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갔고요. 지금 이 목욕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종합 레이저 센터라고 보면 좋습니다. 레저 센터였군요. 뭐 도서관 역할도 하고 스포츠 센터, 토론장, 산책장, 목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목욕탕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뭐 목욕탕 때문에 로마 문명이 망했다고 예, 하는데, 방탕과 환락의 예, 이미지로 그걸 예. 그려놓거든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지만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이 로마의 목욕이 상용화되면서 청결이 유지돼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로마 시대 때 보면 전염병이 많이 도는데 예. 그 전염병이 급속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점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그 환락의 장소로 그려지고 있는 그것이 종합 레저 센터이기도 하고 학습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기능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말씀인 거죠. 글쎄요, 물 관련해서 로마의 상수도, 하수도, 기타 주민 생활 이와 연관된 이제 그 연구의 자료 도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책이 있고 문헌 자료 얘기입니다. 어떤 당시 것들을 문헌 자료로서는요. 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책임을 졌던 분이 이 상수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이 프론티누스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의 그 도시 로마 물 공급, 뭐 물 관리 이런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 예. 아키텍투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분이 이름이 뭐죠? 비트루비우스입니다. 비트루비우스. 예, 죄송합니다. 예. 비트루비우스인데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 요 책은 로마 건축을 아는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중세와 현대까지도 고대 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쉽게 말하면 정본, 캐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에 물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비트루비우스는 건축론을 1권부터 10권까지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이 1권에서는 건축 일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8권에서 물 일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 8권에서는 그 로마 제국이 일반적으로 물 공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좋은 물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고 이 물을 어떻게 취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옮기고 상수도가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지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수원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지요. 그래서 수원지는 좋은 샘에서 끌어들이는데 샘에서 직접 끌어게 되면은 불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샘 옆에 하나의 공사를 해서 집수구를 만들어서 네. 수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들이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보호 개념이군요. 물을 좀 담아놨다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샘이 있으면은 옆에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의 취수장을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식이죠. 예. 비트루비우스 얘기도 하셨고요. 또 고전에 프론티우스 얘기도 하셨었죠. 예. 그 프론티우스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프론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도시 로마의 그 물을 어떻게 들여왔는가. 자기가 이제 책임자를 맡게 되거든요. 책임자를 맡으면서 그 도시 로마가 그동안 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상수도가 어떤 존재가 있고 여기 물이 얼마나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수량이 얼마나 되니까 이 누수량을 어떻게 메꿔서 책임있게 공급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프론티누스 얘기는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까 이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상수도를 조사를 하고 여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책임있게 이 상수도를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 시대 그 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 묻은 자리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요. 비트루비우스 먼저 얘기하신 그 인물이나 또는 프론티누스나 예, 예. 어떤 물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물의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어떻게 표명돼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예. 공공재이고 이 공공재를 공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물은 공공재이고 공공재를 공공의 입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사는 뭐 전공자가 아니어도 공화정기, 제정기를 나눠 갖고 예, 또 시대적인 구분이며 거기에 따른 과정. 우리는 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좀 토픽적인 재미로 예, 관심을 예. 많이 갖습니다만 예. 사실은 로마가 이 공화정을 운영했던 것이 또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과 관련해서요, 예, 예. 물과 관련해서 공화정기와 제정기는 어떤 그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공화정 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4개, 도시 로마에 상수도가 이제 프론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11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기록에 안 돼 있거나 기록에 돼 있지만 자료가 없는 상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11개보다 더 많은 상수도가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1개로 본다고 하면은 11개 중에서 4개, 5개 정도가 공화정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질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이나 인력 동원에 있어서 유력자라든지 원로원에서 자금과 그 인력을 대는데요. 이 공화정 시대 때 상수도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제정기 때 들어오면서 이런 기존에 있던 상수도를 수리 보수하면서 걷다 이제 다시 그 새로운 상수도원을 붙이고 걷다가 또 보수하고 그래서 상수도 틀이 이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제 생각할 때는 그 네로 황제 시대 때입니다. 네로 시대 때. 예. 보통 네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악덕군주 뭐 예. 그렇게 보고 거의 있지만 폭군으로만 알고 있죠. 그렇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로 시대 때 이 건축 혁명이라는 게 로마 건축 혁명이 있어서 로마가 이 그 콘크리트 지금 말하면 콘크리트라든지 아치 구조를 동원해서 대규모 건축 시설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수도 시설이 계속 복원되고 수리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로마의 이 물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와 인물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미대 준비생들이 동상으로 많이 그리는 아그리빠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반장하게 생긴 아그리빠가 바로 물의 역사와 그렇죠. 결부돼서 바로 이름이 나오던데요. 예, 예, 예. 그 걸출한 인물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로마 그 물공급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입니다. 선생님. 예. 이 아시겠지만 아그리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오른팔격이었고요. 이분의 신분은 원로원 출신은 아니고 귀족 기사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 경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잔인한 뭐 이제 진압도 했지만은 도시 로마에 들어와서 도시 로마의 기본 시설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고대 도시 로마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성했던 사람은 아그리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아그리빠의 인프라 건설의 핵심이 바로 저는 물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이 이 상수도 3개를 건설하게 되면서 로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가 물의 속사빈처럼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글쎄 인물로 좀 흥미롭게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이미 선생님 말씀 속에 이제 네로 황제 이름이 등장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선생님. 네로가 그러니까 그 기원 후 초기 비교적 초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AD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네로의 핵심적인 사건이 이제 64년의 대화재인데요. 글쎄요. 영화에서도 보면 예, 그렇죠. 코발리스 영화. 달 며칠 로마 전체가 예, 예. 불이 타고 그게 예. 이제 네로가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지금 예.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상이 뭡니까? 아, 그래서 네로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 64년의 대화재 때 도시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이 논문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전제 사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범죄라고 한다면은 범죄에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료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타키투스의 사료와 수에토니오 사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봤는데요. 이분들은 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로가 불질렀다고 하는 것은 풍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4대문 정도의 도시 안에 100만 정도가 몰려 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건축난이 대단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주택난이요. 그래서 싼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자재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톡톡 지어가지고 고층으로 짓게 돼요. 그런 것을 인슐라라고 합니다. 예. 인슐라. 근데 그런 집들이 딱딱하게 붙어있는 선상에서 도시 빈민가에서는 만약에 3층, 4층에서 이렇게 취사도굴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빈번하게 불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불이 많이 났군요. 예, 나고요. 그래서 그 불이 빈민가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게 돼가지고 로마의 행정구역이 14개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개 구역 정도가 전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대화재는 자연 발생 중 발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드리게 된 이유도 결국 불은 물로 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로마가 풍부한 이제 수원이 예. 있었는데 그 물 예. 그건 어떻게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공화정 시대 때부터 화재가 빈번해서요. 이 네로는 그것을 불나자마자 휴양지에다 바로 와가지고 구제 작업을 하게 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구제 작업을 하면서 그 로마 도시에서 한 90km 떨어진 안니오강이라고 있습니다. 안니오강. 그쪽에서 수원지를 대가지고 본격적인 물 공사 작업을 하게 돼서 그런 그 고대 로마의 물 공급 체계를 어떻게 기틀이 딱 잡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그 면모를 아주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로마라는 도시에서 물 관리의 문제, 특히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지금 그 네로가 앞장서서 예, 그 그렇습니다. 진화에 예. 중심적인 예. 역할을 했다 이런 예. 얘기군요. 자, 오늘 얘기 중에 흥미로웠던 게 이제 로마 하면 떠오르는 2000년 전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공중 목욕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칠성 선생님 말씀은 그게 환락의 장소가 아니고 거기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있었던 그 일종의 레저 시설이자 학습 장소 종합 같은 레이저 센터, 문화 센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평민들은 도대체 물을 아. 어디서 취수를 합니까? 그 치수를 하는 것이 보통 로마에 가면 분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그럼요. 사방에 분수가 있죠. 분수가 많은데 보통 이 분수는 주로 어디 있냐면은 이 시가지의 사거리 같은 게 주로 있습니다. 그런 대중 분수가 이렇게 쏟아지면은 이것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사실 이 로마의 일반 시민들이 물을 길어하는 장소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물을 근데 길어하는 그 장소. 분수에 물을 그러면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선생님. 예. 아, 지금 우리 서울시나 기타 도시에 있는 분수의 물을 먹는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광경 얘기하신 거 생각하니까 딱 우리 약수터 전경 떠오릅니다. 약수터 있으면 시민들 쫙 줄 서서 물통에 물 담아 가잖아요. 뭐 그런 식이었겠군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여러 가지 일단은 물 들어오는 것이 식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수의 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통로가 다르게 있군요. 그다음에 이 물을 공급해서 물이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있죠. 이제 빵과 황제들이 그 시민들한테 무료 식량 공급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의 그 호응 지지를 받게 되는데 보통 당근과 채찍이라고 예, 표현합니다만 맞습니다. 빵과 서커스 정책 같은 의미군요. 근데 빵과 서커스 정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서커스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검투사 경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투사 경기보다 더 그 공력을 들이고 섬세한 것이 모의해전입니다. 모의해전. 그러니까 모의해전인데요. 이 모의해전에 몇천 명이 동원돼서 죽을 때까지 이제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바다에 나가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의해전이면? 물을 들여와 가지고요. 예. 그 연못 같은 티베르강 쪽에 이제 이걸 판다든지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도 그 모의해전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고. 그래서 그런 놀이용으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질이 나쁘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되 구분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음용수로, 예. 공업용으로, 예, 예. 기타 또 뭐 예. 다른 용도로 해서 예, 예, 네, 아주 지혜로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김칠성 선생한테 그 로마 시대 물 관리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자꾸 떠오르는 게 이게 2000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의 기술 발달 수준으로 봐서 예, 뭐 예. 자연스러운 거고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텐데 예. 2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 살이 어떻겠는가. 예. 그때 100만 명이 모여 살아 뭐 상수도 하수도 다 건설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참 놀랍긴 놀랍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상수도 연구하면서 근대 상수도하고 근대 현대 상수도하고 고대 로마의 상수도의 시스템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네. 근데 바뀐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물을 보내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쓰는 것은 지금 물을 쓰게 되면은 전기로 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하지만은 고대 로마에서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선생님 이게요. 그러니까 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지고 상수도 물의 공급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온지를 자꾸만 높이 올리는 거죠. 그래 높이 있어야지 물을 멀리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울기라는 것이요. 기울기라는 것이 급하게 되면 상수도가 파괴가 되고 만약에 기울기가 없으면 물을 썼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토목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평 재는 법을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네. 아유, 이 무거워. 어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전에 가야 된다고요. 저 혹시 극장? 아님 목욕탕? 어디 가시는데요? 당신 그림자를 따라오다 보니 저도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에이, 그 귀찮게 쓰리. 당신 같은 먹물쟁이들이 난 싫다오. 귀족쟁이들도 얼마나 재수 없는데. 에이구, 여기서까지 쟁이를 만나네. 하하. 당신이 로마 시대의 평민이라면 저도 그래요. 단순히 책이 좋아, 로마가 좋아 공부하는 것뿐이라고요. 근데 진짜 어디 가세요? 이거 보면 모릅니까? 물통이 잔수. 물 길러 갑니다. 분수 말입니다. 분수. 당신네들에겐 물줄기를 내뿜는 볼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내게는 생활수단이요. 그게 없으면 먹지도 씻지도 못해요. 이거 마누라쟁이가 어찌나 깔끔을 떠는지. 그러고 보니 또 쟁이네. 에이, 쟁이는 암튼 싫어요. 재수 없어요. 그러다 마누라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사실 당신의 푸념은 이해가 가요. 로마의 상수도길이 결국 귀족들에게만 복무하는 길이 돼버린 것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니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윗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한가요? 에이, 그 알면서 왜 그래요? 몸이 깨끗하다고 마음까지 말끔하다고 여기는 건 아니죠. 우리 같은 평민들이야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니 마음에 잡념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을 닮은 존재는 우리 평민들입니다. 깨끗하고 맑고 흐르고 또 뭐가 있지? 서로 알콩달콩 어우러지고. 그래도 분수라도 만들어 놓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더 편하지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내리지 않습니까? 분수를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맘때들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튼 로마는 물로 사람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물에 주목했기 때문에 달이나 도로 이런 도시 인프라에도 주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물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다리도 도로도 굳이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긴 그래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물이라고 보았죠. 또 인간이 이룬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로마가 강대 제국이 된 것도 다 물 때문인가? 에이, 그래도 난 불만이에요. 잘난 놈들만 물을 펑펑 쓰고 우리는 뭐야? 그래도 물의 소중함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물을 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물의 가치는 잘 알지 못해요. 물에게 다가가야 물의 가치를 잘 아는 법 아닐까요? 하긴 그러네. 그 사람들이야 물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가오잖소. 물길이 지네들을 향하고 있으니 말이죠. 물이 다가오면 물이 허투루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에 다가가야 물이 잘 보이죠. 에? 마누라쟁이? 에이 참. 이봐요. 당신이 말 시켜서 지금 큰일 났어. 아, 또 그 잔소리를 들으려니. 에이, 어서 분수대에 가봐야 돼요. 난 뛰어갈 테니 당신은 마음대로 하셔. 저 같이 가요. 로마에 대해 물어볼 게 많은데. 저 같이 가요. 저기요. 어쨌든 그런 행불행에 관련해서 분명히 로마 시민들의 일부 평민들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물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물이 갖고 있는 영향력, 물이 과연 어떤 비중을 차지했을까? 이렇게 좁혀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이 이 인간한테 필요한 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선생님? 예. 그리고 그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물을 수동적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로마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상도 시설에 인해 가지고 물이 콸콸콸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혜택이자 축복이죠. 분명히. 그럼요. 예. 로마는 뭐 적어도 인류 모두에게 예. 항상 그 관심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선생님. 부침에 따라서 뭐 전쟁의 원흉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선생님. 또 서구 문명의 젖줄이기도 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오늘 사실 로마라는 도시의 물 관리가 도대체 일반인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을 가짐으로 해서 로마라는 도시를 새롭게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예, 예. 또 우리 자신의 이제 문제 21세기가 물의 시대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다들 어떤 지혜를 동원했었던가 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연구 진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로마 시대 물 공급 상수도 하수도 연구하고 계시는 김칠성 선생 모시고 로마와 물에 관련한 얘기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은 뭐 글쎄요, 로마의 법 관습 이런 것이 세계화됐다는 그런 의미도 또 됩니다만 다르게는 진짜로 길, 도로가 다 유럽 전역이 로마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도시 인프라가 주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도로를 만들고 뭐 각종 건축을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위 물길,
로마로 향하는 물길을 만들어서 그 힘을 과시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물길에는 단지 물만 흐르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 물길에 역사가 흐르고 사람들의 애환이 흐르고 성취가 흐르고 실패가 흐르고 그랬던 겁니다. 예, 우리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하고 앞으로도 또 이어가야 할 이 물에 무엇을 흐르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